여보세요? 어디? 알았어, 금방 갈게. 고마워. 대체 무슨 일인지 작업자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합니다. 어떠세요? 사람 안 다치기를 바라는 거죠. 차야 뭐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뭐. 인명사고를 하는 것들을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러죠. 불평이도 나타나고. 그렇게 좋은 실험은 아니에요, 이게. 도착한 곳은 외곽에 자리한 어느 마을 한복판. SUV 차량 한 대가 눈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 소득 없고 보상만 100만 원 해주면 돼. 내가 신고했지 또 신고도. 아, 어디가 보셨어요? 택배 붙이고 오는데 못이 처박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 차가. 거꾸로 그냥 전복돼가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네. 신고를 했지. 112, 119 다. 사람을 낼 수가 있어야지. 지나가는 또 행인을 또 두 분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겨가지고 어거지로 뺐어. 문도 안 열리더라고. 전복되니까. 운전자는 이웃들 덕분에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 안타깝게도 차량엔 상처가 가득합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에도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눈 위에 있는 유리조각 치워야지. 저거 눈쪽에 나면 좀 난리 나갖고 눈을 이렇게 묶어갖고 감아 매야 돼요. 별을. 네, 세워야 돼요. 누워있으면은 네. 죽어버려요. 아, 근데 이런 것도 하세요? 못 오는 것이 없어요. 다 한다니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해결사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바드만 잡을까? 아니 위에 걷어야 돼 위에를. 그러니까 이렇게 걷자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 위쪽은 쓸어담기라도 하지만 물이 차오른 아래쪽은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가며 찾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최대한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거든요. 손에 없게. 오전엔 시설물을 복구하던 작업자들이 벼란간 농사일을 하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조금 비었어요. 날마다 사건 사고는 참으로 많이도 일어납니다. 닭을 많이 싣고 간 차들, 차가 사고 나서 전복이 되면 실려있던 닭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닭들을 또 잡아가지고 놓고 또 혹시 뭐 폐사된 닭들이면 이제 또 차에 또 치이면 또 2차 사고 나니까 그것도 치워야 되고, 인력이 모자라면 뭐 가족, 뭐 아들, 뭐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셔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작업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신주 같은 건 왜 보세요? 이거 지금 트랙 갔잖아요. 아, 그 크랙 간 거예요? 트랙 갔어요. 지금 차 충격한 자리에 이게. 응? 이쪽. 이쪽 부분. 논으로 추락하기 전 여기에 먼저 1차 충돌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뭐 태풍이 분다든가 사람이 지나가서 건들 때도 금이 가는 것이 자꾸 가다 보면은 기울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교체를 해야 돼요. 다행히 전신주가 아니라 지지대여서 일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이 역시도 추후의 안전을 위해선 미리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답니다. 안전장구부터 착용하는 작업자. 어디 올라가시려고요? 예, 저거 위에 철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신주와 연결된 와이어 줄부터 풀러야 지지대를 무사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과 논 사이 전신주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선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잠시 후 지지대가 서서히 뽑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땅속에 박혀있던 깊이만 무려 1m 30cm.
이번엔 굴착기가 새 지지대를 가져와 빈자리에 들어 옮깁니다. 5m가 넘는 기다란 지지대를 조심스레 들어서 세운 다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묶어 땅속에 심어주면 지지대 교체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전신주에 와이어로 이어주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람처럼 나타나 해결하는 시설물 복구반.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나 건물의 누수나 화재 그런 사고로 해서 발생한 사고를 저희가 신속하게 복구해드려서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좀 최소화시켜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한마디로 보람입니다. 24시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 위에는 24시간 출동 대기 중인 피해 복구반이 있습니다. 한편 여름의 끝자락 막바지 폭염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등어철이 시작되면서 이곳 부산 지역의 어시장들은 더욱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여름보다 오히려 더 치열하다는 얼음 성수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전망이 배가 나가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뭐 3만 상자에서 5만 상자, 또 심하게는 뭐 10만 상자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현재는 얼음량이 엄청 나겠어요. 하루에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얼음이 없으면 더군다나 이런 날씨에는 선도가 다 상하면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고등어의 경우 활어가 아닌 선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얼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감천항에 자리한 한 얼음 공장. 자그마치 하루 100톤의 얼음들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재빙 생산 시설입니다. 고등어 선단의 선박을 주 고객 삼아 쉴 새 없이 얼음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먼저 정수 과정을 거친 맑은 물을 통 안에 채워 넣는 것부터 재빙 작업이 시작됩니다. 딱 틀이죠. 쉽게 말하면. 모양 잡아주면 그렇죠. 열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철제 캔이 6개씩 세트로 세워진 재빙 장치는 틀까지 합하면 그 무게만 900kg이 넘기 때문에 호이스트 장치를 이용해 재빙조까지 옮기게 됩니다. 물이 안 흐르게끔 여기 첨가물이 염화칼슘을 비롯한 4-5개의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브레인 용액 자체가 영하 13도에서 16도에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얼음이 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농도의 소금물인 브라인 용액을 냉매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하 55도까지는 얼지 않는 브라인 용액의 특성을 이용하면 단단한 얼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하 13도 수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얼음으로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재빙실 내부의 온도는 평균 영하 10도 이하를 밑돕니다. 이제 이틀 전에 얼려둔 얼음들을 꺼내 옮길 차례. 단단하게 아주 잘 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꽝꽝 얼린 얼음들을 창고로 가져가는 대신 또 다른 수조 안에 집어넣습니다. 탈빙소에 넣어서 얼음을 그 표면을 녹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뺏어오는 역할을 하죠. 얼음이 쇠가 붙어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반 수돗물 온도의 탈빙조에 아이스캔을 넣고 몇 번 흔들어주면 겉면이 살짝 녹으면서 무게 135kg의 육중한 얼음들이 매끄럽게 빠져나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48시간을 주기로 재빙과 탈빙 과정을 날마다 반복한다는 작업자들. 온종일 한여름과 한겨울을 넘나들며 계절을 잊고 산다고 하는군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얼음들은
전용 문을 통해 곧장 맞은편에 자리한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접인 겁니다. 560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얼음들이 들고 나지만 저빙고의 온도만큼은 늘 일정하게 사수해야 한답니다. 영하 8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얼음이 얼면은 그 강도가 높아서 거석거리고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화석하지 않고 매끈한 얼음이어야 조금 더 오래 녹지 않고 잘 버틴답니다. 하지만 미끌미끌한 얼음을 가지런히 높게 쌓으려야 하는 작업자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한 조건이 아닙니다. 얼음이 얼음을 쌓으니까 얼음이 미끄러지죠.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에요. 이거는 돌발은 미끄러져요. 그렇게 작업자의 내공과 자부심으로 쌓아올린 영광의 얼음 장벽.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몹시도 추워 보이는 혹한의 환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추워요. 아, 기막에 비수겠네요. 네. 아, 그럼 저 저주행 걸리잖아요. 외부 온도는 따시고 여기는 춥고 그러면 사람 몸이 견디내겠어요? 밖에 퇴근하면 덥고 안에 들어오면 춥고 하니까요. 그렇죠. 얼음 하나에도 정말 많은 이들의 노고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출하를 앞둔 선박이 얼음 공장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바로 생선을 실어올 어창에 얼음을 채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얼음 공장 작업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얼음을 생산해서 배로 선적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속전속결 빠른 작업을 위해선 전용 통로를 이용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레일을 타고 내려온 얼음들은 곧장 쇠빙기 속으로 직행합니다. 각 얼음 상태 그대로 배송 단계를 거친 뒤 선적 직전에야 쇠빙기를 통해 얼음을 조각낸다는 겁니다. 이 역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녹지 않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싣는 얼음의 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동 운반선 여기가 40톤. 아니 다 하시면 여기 하나 그 4개. 얼음 위로 그물을 덮어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얼음을 갖다 차차 올리가 부으셔야 되거든. 올릴 때 올리기 좋아하고. 선원들의 지혜입니다. 얼음길이 달라붙지 않도록 겹겹이 그물을 깔아주는 겁니다. 일단은 호수를 잡아주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괜찮으세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 계속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은 얼음은 어창 4개에 총 160톤 규모. 그나마 조업 첫날이라 이 정도는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잘 실었어요. 가서 고기 만선 싣고 오면 더 좋지 뭐. 돌아오는 길에는 채워간 얼음보다 더 많이 만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손돼갖고 복구하는 현장입니다.